네, 오늘부터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가고 송영길 후보가 뒤쫓는 모양새인데, 최근에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월 1일 본투표까지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는 우리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는데요. 지난번에는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는데, 이번에는 지금 유세 때문에 바쁘셔서 전화 연결 먼저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송영길입니다. 영길이 친구 영친이들 잘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부터 진짜 표심. 그러니까 사실 후보님께서 여론조사 믿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여론조사랑 실제 민심하고 다르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응답이나 그 모집단 포집이 그 보수 측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 검찰공화국 이 체제하에서 뭔가 좀 꺼리낌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의사표시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저는 표를 통해서 진짜 민심이 표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표를 통해서 진짜 민심이 표출될 거로 기대하신다. 네. 그러면은 또 화답을 해야 되겠죠, 국민들이. 표를 통해서 네, 서울 네. 시민들이 응답을 왜냐하면 해주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보면 네. 그 열기가 너무 뜨겁고 또 유튜브 같은 것에 이제 라이브 그 송영길 TV 방송 조회수를 보면 네. 오세훈 후보보다 거의 뭐 3배, 4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요? 네. 어. 거의 그래서 저는 놀랍고 지난번에 성동구 한양대 앞에 갔는데 네. 그 뭐 대학생들이 뭐 뒤집어졌어요. 거의 뭐 아이돌 가수 본 것처럼 제 정치 인생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아, 멋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선거운동 이제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사실 오늘 새벽 1시까지 TV 토론을 했는데 참 유감인 것은 TV 토론이 3명이 나와서 선관위에서 이렇게 주도권 토론도 없이 그냥 무슨 일자리 뭐 부동산 주제만 놔두고 무슨 그냥 자기 그 준비해놓은 것 원고 가지고 발표하듯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뭐 서로 비교도 안 너무 되고.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그 오세훈 후보도 물론 이제 여론조사 앞서서 그렇다 그러기지만 이렇게 TV 토론에 가지도 않고 네. 깜깜이 선거를 한 게 아쉽고 그나마도 다 원고 가지고 판넬 가져와서 읽고 있고 과연 서울 전문가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전략이나 선거운동은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뭐 이거라는 건가요? 아무튼 뭐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신림선 개통식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여의도 셋강에서부터 서울대까지 가는 신림선 이게 박원순 시장 때 만든 건데 네네, 그렇죠. 시작했던 건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다가 11시 넘어서는 이재명 후보랑 경인 아라뱃길 쪽에서 만나서 네. 김포공항 부지를 제2의 강남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또 제주도까지 해저터널 KTX 연결하는 문제, GTX D 노선을 Y자로 해서 강동구까지 연결하는 문제 몇 가지 공약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군요. 자, 어쨌든 박원순 시장 때 이렇게 첫 삽을 뜬 그 사업이 오늘 이제 완성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걸 필두로 그동안에 있었던 업적이나 혹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한다.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님께서 보여주신 좀 특이한 현상이 세대에 대해서 오히려 인기가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기존 정치인들하고 조금 다르게 뭔가 되게 젊어졌다고 그럴까요? 네. 원래 이미지가 그렇게 속 젊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바꾸셨어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뭐 개혁의 딸들이 많이 저를 이제 격려를 해주고 송영길 다시 알기 운동을 해주기도 했고 또 네. 저희 비서진 보좌진들이 다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네. 20대들이. 그래서 저를 막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냥 막 마음대로 만들어 올리는데 나오네요. 제가 전혀 사전에 저의 검열을 받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영길이 보이예요. 영길이 보이. 예, 이게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죠. 정말 되게 뭔가 좀 신선한 이름도 멋있고 신선한 느낌이 들고 또 프로필에는 개 산책시키는 사람으로 소개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네. 그렇군요. 참 재미있는데 이게 전지적 보좌진 시점, 아까 전지적 시점 얘기를 하셨는데 왜 전지적 보좌진 시점입니까? 이게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보좌진들이 알아서 한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그런 거기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좀 젊은이들의 눈에서 바라보는 그런 우리 후보님 혹은 앞으로 바라보는 지향점 있는 시장님의 모습을 좀 그려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실컷 모음도 또 부자진들이 나서서 만들었다는 것 같고 캠프가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 딸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양지은 그 비서가 이걸 만들고 있는데 너무 깜찍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군요. 다음 편이 기대된다고 막 나한테 우리 딸도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뭔가 좀 신선하고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좀 먼저 치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서울시가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뉴욕의 나중에 젊은이들 나중에 도시고. 당선되면 유명 래퍼 기리보이랑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네. SNS 계정에 또 적절한 인터넷 유행어나 유머성 멘트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하면은 좀 이상한 게 의도와 다르게 또 변질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MZ 세대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와, 저거 보세요. 지금 파랑색으로 그 모양이 좀 유명한 미쉐린 타이어도 저렇게 샥 띠도 두르고 우리 송영길 후보님 안전 모드 쓰시고 산타클로스처럼 이렇게 복장도 하시고 이거는 뭡니까? 모르겠어요. 막 우리 지지자들이 막 그 젊은 동지들이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저를 막 공주로 만들기도 했다고. 아니 이게 되게 무슨 슈렉 친근감이 들어요. 공주냐. 예. 그동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 후보님은 좀 딱딱한 이미지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운동권 이미지가 좀 강했었었는데 네.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신한 걸 보니까는 뭔가 되게 우리 이웃집에 있는 네. 그냥 약간 착하고 마음씨 좋은 오빠 같은 느낌?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 변신에 점점 성공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개혁의 개딸들하고도 반응이 매우 좋은 것 같고, 지난번 홍대에서 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하고 깜짝 조우? 네. 깜짝 모임도 가지셨다고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조금 먹히는 것 같으세요? 네, 그렇고요. 나는 이제 집회 선거 유세 때마다 우리 개혁의 딸 또 젊은 여성분들이 저에게 편지도 보내고 꽃다발도 주는데 그 편지를 가서 제가 하루에 막 보통 5-6장씩 받아요. 지금 거의 책으로 될 만큼 많이 모아놨는데 그 편지를 보면 아니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게 직접 펜을 가지고 정성들을 쓴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네. 그 내용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나는 깊은 생각을 했는지 정말 밤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정도로 네네. 정말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 글을 보면서 정말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주로 뭐라 그럽니까? 그 편지나 그래서는. 편지에서 네. 아무튼 서울시장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영길이 삼촌을 몰랐는데 이번을 통해 알게 됐다. 지방칸도 없이 그렇게 지방칸도 없이. 노동운동하고 네. 이렇게 헌신해온 삶을 이제 다시 보게 됐다.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저의 심리 상태까지 쫙 분석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보니까 내가 힘 빠지다가도 그 글을 읽고 막 힘을 내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에 뒤지고 있으면서도 표정이 밝은 이유가 네네. 제가 뭐가 있는 게 있나? 제가 항상 즐겁거든요. 아침에 그렇군요. 할 때 이렇게 선거운동 시작할 때 네. 이런 젊은 우리 개혁의 딸들 또 양심의 아들들이 보내준 편지 격려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칸도 진짜 없으시고, 그다음에 유사 다니다가 막 맞으시고 당하시고, 그 586 나가라고 내 분이 막 있고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또 편지 받으면은 연길이 삼촌 내가 몰랐던 점 알게 돼서 기뻐요 이런 말 들으니까 또 모든 것이 눈녹듯이 샥 녹아버리고 네. 이런 상황이군요. 네. 좀 단순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네. 자 어쨌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 참 좋은 얘기였는데 좀 아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여론조사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많이 격차가 있어요. 네, 물론 네. 처음보다는 줄어드는 걸로 지금 격차가 나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뭐 정성을 다하는 수밖에 없고요. 정성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투표네. 이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좀 커지잖아요. 네. 난맥상도 보이고 지난번에 박완주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저도 마음이 아픈데 제가 어제 청계천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오세훈 후보님은 지금 하얀 잠바를 입고 다녀요. 빨간 잠바를 안 입고. 아, 그래요? 자기 당 지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지도가 당보다 좀 높다는 이유로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 지지도가 저의 당 지지도가 좀 더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한 10% 이상 지금 떨어지는 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나 저는 파란 잠바를 절대 벗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유세를 했어요. 네. 그런 자세로 하고 저는 이제 저 지지도가 이제 40%를 넘었다는 게 중요하고 여론조사에도. 그렇죠. 네, 그러면 투표율이 한 60% 이하로 떨어지면 그 40% 지지자 중에 30%만 와서 투표장에 찍어줘도 50% 이상으로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0.73%로 당선되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0.73% 차로 이기자. 네. 사실 뭐 많이 이길 필요 없어요. 0.1%로만 이겨도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진정성 있게 내가 바뀔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고루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젊은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좀 변혁을 깨하는 그런 사람이다. 서울시가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계시는군요. 가장 큰 게 사실 호소력이 있는 게 그 오세훈 후보가 이제 4선에 도전한다는 건데 서울시장이 재선도 오세훈 후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하긴 했지만 역대 시장 중에 오세훈 후보가 처음으로 재선을 하셨고 네. 3선은 이제 박 시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3선 했는데 그다음에 4선 한 거잖아요. 나는 네. 박 시장님도 3선을 해서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때 재선하고 국회로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 이제 3선 했으니까 국회로 가시오. 나는 이제 국회에서 5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시장으로 가야. 서로 크로스예요. 그래야 서로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무슨 3선 하면 사실 이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좀 비전이 새로 나기가 어려우니까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TV 토론에서도 3선 운동가 특별한 성과도 없는데 동명기를한테 기회를 주라고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역전의 가능성 사실 지금 좀 퍼센테이지가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역전의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사전투표 시작됐으니까 좀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용산 개발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물론 뭐 언론에서는 용산 주민들이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용산 개발 차질이 좀 있을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이명박 시대 때 4대강 사업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정말 진정성 있는 서울의 시장이라면 이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막아야 되는데 올바른 말 한마디도 못하더라 이런 비난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오세훈 후보께서도 시장 시절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당선인한테 말을 했다 그래놓고 지금은 오히려 선물이다라고 용비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렇게 국민과 시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저렇게 권력자를 보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오늘도 그 경호대 총알을 부실 때문에 지금 청와대 난리가 났잖아요. 네. 실제로 여기가 6천여 명의 군인이 근무하는데 그 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이게 대통령 경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실탄을 소지하고 있죠 다들. 그렇죠. 외교 국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게 그냥 4대강처럼 시작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돼서 원상복귀 논란이 나올 거예요. 지금 특히 저는 이제 노들섬에다가 오세훈 후보께서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 헬기장을 노들섬으로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용산에 있는 헬기장은 대통령 전용 헬기장으로 차출되고 국방부 장관, 합참부장, 각 군 참모총장들 한 10여 명이 그 헬기를 이용하시는데요. 네. 그분들의 그 헬기가 노들섬 개방된 공간으로 옮기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다 보는데 무슨 군 작전 회의 이런 게 다 노출될 거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참 이런 걸 제대로 보수 언론들이 말을 안 해주는데 아니 우리 정부가 이랬으면 아마 모든 군 관련 단체들 보수 언론이 국가 안보 무너진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떻게 이 부동시로 군대를 면제된 이 대통령이 이
이거 군에 대해 잘 모르신 분이 이런 네. 국방부를 5개로 쪼개고 완전히 그냥 그 국방을 해체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라는 것은. 군인들 아파트까지 다 쫓아내고. 네. 지금 군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말을 않고 있지만. 군인들 집이 없어졌어요, 지금 갑자기. 알겠습니다. 자, 이럴 때 시장께서 네. 한 말씀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용산공원이 다 토양 오염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오염 문제 처리도 안 된 상태에 대통령 집무실에 온 바람에 오염 문제 처리도 이상하게 뒤로 밀려버리게 될 것 같고, 지금 미군 기지도 10%밖에 저희가 반환을 못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저게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이 한국 근대사 아픔이 담긴 이 용산공원을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올 거다. 그래서 특별법까지 만들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 알토란을 뺏어가고 대통령이 오히려 청와대를 개방했다고 막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안 그래도 그 용산 미군기지 토양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그 오염된 그 땅을 그냥 그대로 국민들한테 개방한다 그래서 이거 매우 위험하다. 여기 돌아다니면 우리 얼굴이고 뭐가 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때 시장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울 시민의 네. 건강을 책임질 이 시장께서 더구나 오세훈 후보께서는 환경 전문 변호사로 최열 그 선배님과 함께 환경운동연합을 주도했던 분 네, 아니겠는데 네.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나는 이게 너무 글쎄요. 대통령 눈치만 보는 이런 시장이 과연 서울 시민의 어떤 생명과 건강, 재산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자, 서울 최대 현안, 이제 결국 부동산인데요. 후보님 부동산 정책 중에 핵심, 내가 오세훈 후보하고 다른 점은 이거다. 뭐가 있을까요?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세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합니다만 네. 세제 지원은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더 유리하고 네. 공급 확대는 이거 역시 법이 필요한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지금 강동구 둔총동처럼 공사비 분쟁으로 지금 건설이 스톱돼 있거든요. 네네. 저는 공공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대책이 저는 있는 거고 저기는 없습니다. 임차인 대책이 접근하지 없어요? 않도록, 예, 임차인이 없어요. 그냥 보상비 주고 나가라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2의 용산 사태가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오세훈 시기 개발로.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대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임대차 사는 사람들, 네. 야, 임대차 살면 되지 왜 집을 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임대차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하면 너나 가라 하와이 이런 것처럼 너나 공공임대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임대 주거 개념으로 살아가는데 안 되는 이유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네. 임대 살고 있다가 영구 임대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임대 살다가 딱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있으면 이거는 다른 이제 주거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송영길의 누구나 집은 뭐냐 10년 뒤라도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준다 이거예요. 같은 임대인이지만 10% 투자하고 나면 그러면 임대 살다가 집값이 안 오르면 집 사지 말고 계속 임대해서 살면 돼요. 선택이 있군요. 집값이 막 네. 뛰어오르면은 최초 분양가로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이 올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했던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한 4년 정도 지냈는데 한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분양을 하는데 시가로 다 시가 분양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죠. 임차인들이 이 2배 이상 오른 집값을 낼 능력이 없으니까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게 송영길의 누구나 집과 박근혜의 뉴스테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시장도 똑같은 뉴스테이 스타일로 하는 거죠. 오세훈 시장 그래서 저는 얘기는 뉴스 이 송영길의 누구나 집이라는 것이 네. 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유일한 해법이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도 잘 몰랐고 여기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해서 이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야 한 10,000세대 정도가 경기도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세훈 시장 얘기는 그 후보님 말씀하시는 누구나 집은 서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뭘 잘 몰라서 그러신 건데 집값이 비쌀수록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누구나 집으로 만약에 구룡마을을 개발한다면 저희가 평당 1,000만 원의 저걸 수용할 거거든요. 근데 저게 주변은 1억이 넘어갑니다. 평당. 네, 네, 대포동이. 좋습니다. 1,000만 원을 수용해서 지면은 평당 한 500만 원, 600만 원, 뭐 아무리 잡아도 800만 원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어요. 평당 건설 비용을. 네. 그러더라도 한 1,800 아닙니까? 땅값 1,000만 원에.
1,800, 한 2,000 하더라도 주변 거기가 평당 지금 원래 1억이 넘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엄청난 그 저렴하게 주택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개발 이익을 정부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제 구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출마했는데 생각보다 고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뭐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실 거로 보여지고요. 워낙 네. 그 이재명 후보를 그냥 고립시켜서 사방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재명 후보를 만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부지를 제2의 강남처럼 발전시키고 계양을 제2의 분당처럼 발전시켜보자라는 취지로 같이 오늘 그럼 합동으로 괜찮아질까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도 한번 할게요. 박지원 네. 비대위원장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그런 그 다급한 심정, 그 중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 뭐 당이라는 게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러면서 발전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중심과 취지는 잘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당 네. 전체 또 상호 간의 배려 그리고 586 세대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또 상황이 다른 거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지금 뭐 오세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뭐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다 같은 저희들하고 같은 세대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잘 듣고요. 서울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했던 경험과 오선 의원 당대표와 외교력, 정치력을 가졌습니다. 이 힘으로 서울에 유엔 본부를 유치시켜서 글로벌 서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3번이나 오세훈 후보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사선 시장은 역대 없었습니다. 국회로 보내고 저속연길 이제 충만한 에너지와 창조적 아이디어로 준비되어 있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서울에 정말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도 대통령 앞에서 용비어 청가를 부는 시장보다는 바른 말을 전하는 소신 있는 서울시장을 선택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듣고 보니까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잘해보세요.